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영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4.15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4.15 총선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떤 조작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봐야 되겠죠. 오늘 그것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급상승했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이 58%였는데 이번 21대 총선은 66.2%로 무려 8.2%가 증가했고 인원으로 따지면 47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투표는 오히려 190만 명이나 감소했고요. 사전투표에서 660만 명이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20대 총선 대비 21대 총선은 당일 투표는 감소했고 사전투표는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사전투표 인원을 검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리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7%, 이것이 과연 유권자가 투표로 만든 것인지 중앙선관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공병호TV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K읍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CCTV가 있었다면 2일간의 투표 인원을 세어봄으로써 정확한 투표 인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장의 CCTV를 모두 가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은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 제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은 실제 투표 인원의 1.33을 곱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투표한 인원은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의 0.75를 곱하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보 내용이 영상에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네요. 실제 사전투표 인원을 X,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을 Y라고 한다면 X는 0.75Y, Y는 1.33X가 되겠죠.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은 어떻게 기획이 되었을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예상득표를 파악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고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됐겠죠. 그래서 전체 판세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지만 전반적으로는 백중세라는 것이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 상태로는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겠죠. 특단의 조치라 하면 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데요. 선거 전에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많은 지원금을 풀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령표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개표 전에 넣는 그 최악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4.15 선거에 부정이 시작됐고 그 부정은 결국 문 정권의 몰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7%로 역대 최고입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6.8%와 수치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19대 대선의 총 투표율은 77.2%였고요. 이번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이기 때문에 무려 11%의 투표율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보다 이번 총선에서 368만 명이나 적은 숫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오히려 47만 명이 증가한 1187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투표인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전투표가 활성화된 지난 19대 대선 이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35대 65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가 40대 60으로 나타남으로써 사전투표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본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 관한 핵심 의문은 과연 이 사전투표 인원이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 수치라고 말하는 27%의 사전투표율은 믿을 수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사전투표장의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를 했을까? 이런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 인원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CCTV를 가리라고 한 지시를 내는 데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내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죠.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통계 석학 박성현 교수님은 이번 선거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미배인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3일 K읍 사전투표 증언에 의하면 조작값은 1.33 또는 0.75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거 사전투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총 인원은 2,912만 명입니다. 이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로 나눠보면 민주당은 1,445만 표를 득표했고요. 통합당은 1,191만 표를 득표해서 두 당은 전체 투표의 91.4%인 2,625만 표를 획득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는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243만 표를 더 많이 득표를 했죠. 이것을 전체 253개 선거구로 나눠보면 1개 선거구당 평균적으로 민주당은 56,700표를 득표했고 통합당은 47,100여 표를 득표해서 민주당 후보가 각 지역구별로 평균 9,600여 표를 더 획득함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K읍의 사전투표 제보에 따르면 거기는 부풀려진 투표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투표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표 인원은 발표된 투표 인원의 0.75를 곱해야 됩니다. 즉 부풀려진 투표수는 발표된 투표수의 0.25를 곱하면 나오겠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은 1,187만 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0.75를 곱하면 891만 표가 실제로 투표한 인원수가 될 거고요. 조작돼서 부풀려진 투표수는 296만 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대입해서 선거 자료를 보정해 보면요. 총 투표율은 59.5%가 되고 사전 투표율은 20.2%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 대 당일 투표율도 34대 66이 됨으로써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보여준 사전 투표율 대 당일 투표율의 비율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구 선거 득표 자료를 보정하면 사전 투표에 부풀려진 표는 민주당 지지표겠죠. 그래서 민주당 득표에서 이 부풀려진 투표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총 득표는 1,434만 표에서 1,137만 표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평균 56,700표가 아닌 45,000표 정도로 감소가 되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그대로 47,100여 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히려 2,000표 이상 이기는 것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사전투표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자 수를 미리 부풀려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표를 만들었고요. 사전투표하면 투표 끝나고 4 내지 5일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유령표를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CCTV로 감시한다고 하지만 CCTV를 끄고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해수부 공무원 참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선박에 있는 CCTV 2개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CCTV는 다 고장이 나 있고 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투표함을 감시한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QR코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표가 될 때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고 이때 투표용지가 모두 스캐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 파일로 보관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이미지 파일을 확보한다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즉 투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재검표 선거구는 후보자들이 선거소송을 제기한 25개 지역구, 그리고 유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107개 지역구, 또 1개 비례 정당에서 소송을 제기한 8개 선거구, 이렇게 130군데가 넘는데요. 이 중에서 재검표가 유력한 선거구는 인천 연수구의 민경욱 후보, 그리고 부산의 이현주 후보, 그리고 대전의 1개 후보가 되겠습니다. 재검표는 아마 11월 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법원 성명 준비 명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검표의 범위는 QR코드, 그리고 사전투표자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이미지 파일, 투표지 잉크, 그리고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등 많은 부분이 망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이 유관에 의한 투표지 재검표 이외에도 QR코드라든가 투표지 분류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심은 역시 금물이죠. 자, 이런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재검표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50년대에도 자유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역시 좌파 정치 그리고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못 살겠다고 바꿔보자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바꿀 수 있고요. 바꿔야 되겠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부정선거에서 많은 정권들이 퇴진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난 2019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만 대선 후에 부정선거 논란으로 모랄레스 대통령이 퇴진을 했고요. 금년 10월 4일 총선을 치른 키르기즈스탄 역시 부정선거로 인해서 며칠 전에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사임을 했죠. 그리고 지난 8월 대선을 치른 벨라루스, 이건 역시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부정선거를 밝힘으로써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앤다든지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킴으로써 우리는 선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아도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행 투표제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인원을 중앙선관위가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CCTV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각 투표소에서 투표 인원을 집계를 해서 그 총 합계를 가지고 사전투표 인원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도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사전투표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사전투표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가짜 유령표를 막기 위해서 저는 5,000원의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5,000원에 구입한 카운터기인데요.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참관인이 이 카운터기를 모두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때마다 한 번씩 카운팅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 숫자를 시간 단위로 모은다면 정확하게 사전투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선거부터 바로 이 5,000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5,000원짜리 카운터인데요. 이것은 수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차도 거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요, 공직선거법 161조 10항입니다. 투표 참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운터기를 가지고 투표인을 카운팅하는 것은 선거를 간섭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권유하는 행위도 아니죠.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 인원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카운터기를 활용한 사전투표 인원 확인은 다음 선거부터 바로 해야 되겠죠.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전 국민의 뜻을 모아서 카운터기로 정확하게 현장에서 세임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침몰의 시작입니다. 6년 전 4월 15일 밤에 인천항에서 세월호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죠.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6년이 흐른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발생한 지 꼭 60년 만에 발생한 내란 수준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밝혀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가담한 모든 사람은 찾아내고 처벌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월호를 기억하듯이 4.15 부정선거를 꼭 밝히고 영원히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